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5월 23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5월 4주차입니다. 5월달 성적의 부침이 좀 심했어요. 평소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5월달부터는 피치를 끌어올렸어야 했는데 오름세를 타지 못하고 주춤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는 마무리해서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왔고요. 적중도 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5월 4주차 맞이한 이번 주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지난주 두 번의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먼저 스포츠 조선배입니다. 이 선두권에서 격돌이 예상됐던 두 마필이 나란히 입상을 했습니다. 저는 11번 용암세상, 나이스태양, 이클립스 아너 요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좀 치열한 경합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나이스태양이 편안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버렸고 용암세상이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아주 위력적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기대했던 마필, 제가 노리고 들어갔던 마필은 전혀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진 서울 마주협회 장배 최강의 스프린터 빈체로 카발로는 기대만큼 띄워줬고요. 자, 그런데 크라운 함성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전 안쪽에 슈퍼 피니쉬 때문에 선행을 편하게 못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크라운 함성을 시원하게 자르고 들어갔거든요. 방송에서부터 제가 자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못 갔어요. 전개는 제가 예상했던 전개대로 나왔습니다. 슈퍼 피니쉬가 아주 최대한 괴롭혀졌어요. 그런데 버텨냅니다. 선두권에서. 주로가 좀 가볍긴 했어도 최강마들이 단거리 최강마들이 다 모였거든요. 의외였습니다. 주로 함수율 11%, 그렇게 아주 불량 주로도 아니었는데 선행을 편하게 못 간 크라운 함성이 버텨내는 조금은 의외의 결과였다 라는 판단입니다. IM짱은 공략권에 안고 갔는데 3위에 머물고 말았고요. 크라운 함성이 너무 예상외로 잘 뛴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경주 연속 적중 행진을 하다가 연이어서 지난주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성적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경주 그나마 네비 캡틴 봉화스테이, 이 봉화스테이가 데뷔 초반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부상 공백을 가지고 복귀 이후에 조금 주춤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을 완벽하게 살려놓고 도전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좋아지긴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기 때문에 제가 승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공략권을 안고 갔습니다만 좋은 배당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복성식이 91.5배, 쌍성식이 175배. 제가 이 279를 공략권으로 안고 갔죠. 279. 이 세 마리가 엮여서 삼복이 299배가 나왔네요. 2텐을 주력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삼복은 활용을 좀 잘 하셨어야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경주에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 적중을 기점으로 해서 좀 임팩트 있는 적중이 살아났으면 합니다. 자, 금요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가 일단 중반부 쪽에 조금 승부가 몰려 있어요. 4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5라운드, 6라운드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1라운드도 기대가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라운드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첫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를 첫번째 선택 자그마꾸를 위한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희망타요 올라운드 1 두 마필이 일단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희망타요는 주행심사를 1분 0258 상당히 호기록으로 주파를 했을 뿐 아니라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BJ칩, 블루모, 에브리킹 이지 이런 마필들과 이제 주행심사를 치렀기 때문에 편성이 강해요. 강한 상대들과 주행심사를 치르면서 순발력과 스피드를 발휘했던 희망타요. 희망타요가 일단 첫 경기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운더는 데뷔전을 치르고 공백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약 7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지금 당시 모습이 역시 출발이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무난한 출발 능력 그리고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올라운드 1. 자, 이 두 마필이 뻔한 레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는 성적에도 그렇고 경주력도 그렇고 변화가 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특히 데뷔전 기대를 했던 마필들 가운데 순발력과 스피드를 보였습니다만 직선줄에서 의외로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마필들이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 통해서 변화가 온 마필, 뚜렷한 변화가 온 마필을 노리고 첫 경주 힘을 한번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이강구도로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훈련의 성과, 전개, 변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번 1경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좋은 한 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10번 막권, 이 막권은 딱 기본만 본전만 엮어두겠습니다.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훈련 수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입니다. 압도적 넘버원 탄탄대로 제가 강하게 보는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는 복병 한두만 거론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10번 퍼펙트 라이즈 편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6등급인데 압도적 넘버원과 탄탄대로 남의 매직 이 3두는 거의 5등급 사이즈입니다. 5등급 사이즈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 6등급 마필들이 도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잠재력이 있는 퍼펙트 라이즈, 훈련의 성과가 있는 용암 블랙, 요 두 마필 정도는 그나마 10번과 1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복병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승식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초격차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뭐 도전 세력 조금은 뻔한 구도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초격차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뭐 선행이든 따라가든 편성을 감안할 때 초격차의 선전은 유력해 보입니다. 남은 한 자리 역시 뭐 이 삼두 싸움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매력 없는 레이스입니다. 재배당이 유력한 압축이 관건입니다. 3라운드는 강축의 후차권도 좁혀집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금요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A급 관리마. 이 마필하고는 참 인연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승부로 가져갈 때마다 그때마다 좋은 결과를 안겨줬던 마필이에요. 저하고는 참 인연이 좋은 마필인데요. 자,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출격하고요. 인기 마필들이 이제 외곽에 있는데 얼리미티드런, 최강 트리플, 뭐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힘과 근성이 돋보이고, 최강 트리플은 제가 최근에 승부로 한번 잡아드렸던 마필이죠. 이 마필도 저하고는 뭐 인연이 괜찮아요. 이날 경주였죠. 최강 트리플 놓고 제가 승부를 가져가면서 복승식만 21.4배 좋은 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입니다. 뭐 직전 경주는 놓고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썬더 패션을 잡지 못해서 적중에 실패했습니다만, 뭐 이 마필하고도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이즈 있어요. 이 마필의 강점은 스타트가 되면서 스피드도 있고 스태미나도 있고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경합 상황에서 파이팅 넘치는 근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출발지가 불리하다는 점, 그 점을 제외한다면 이번 경주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은 없죠. 다만 이번 경주 제가 놓고 갈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A급 관리마를 놓고 들어갑니다. 최강 트리플이 주력 막건이 될 거예요. 주력 막건은 최강 트리플입니다. 여기에 방어권 두 마필 정도 고려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환수, 적중 다 잡아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승부처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4경주가 말씀은 드렸죠. 선택인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러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미리 못 드렸네요. 자,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연타석 승부처. 자, 이번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딱 그래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혼전 구도입니다. 이런 편성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좋아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제 관리마나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우승마가 한두 딱 나왔을 때 승부로 가져가기 딱 좋은데요. 바로 이번 경주가 딱 그러한 레이스다.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축이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이 인기 순위에서 뒤로 쭉 밀려 있습니다. 앞에 쭉 인기마들 두고 뒤로 밀려 있어요. 이 마필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이렇게 뒤로 밀릴 마필은 결코 아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어쨌든 인기는 퀸스파이시와 더 노미네이트 두 마필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마필이 직전 같은 경주 뛰었죠. 그리고 당시에 같은 경주가 아니었구나. 더 노미네이트 라이트 챔프와 같은 경주에 뛰었네요. 더 노미네이트가 라이트 챔프가 좀 이마신차 여유있게 이기고 더 노미네이트가 당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경주 내용을 살펴봤을 때 더 노미네이트가 지금 이번 경주 인기라면 라이트 챔프를 빼고 갈 수 없어요. 부담 중량이 플러스 3이 되었다곤 해도 경주 내용 자체는 라이트 챔프와 더 노미네이트보다 더 좋았던 경주 내용이거든요. 플러스 3? 이 플러스 3이면 이 격차가 좁혀지긴 하겠습니다. 거의 박빙까지 가겠죠. 앞말이기 때문에 3kg의 부담 중량 증가는. 하지만 반드시 더 노미네이트를 보면 라이트 챔프까지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어쨌든 이 3두는 공략권에 빼고 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 제가 믿고 가는 축 관리마를 놓고 이 3두는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배당 나오는 큰 환수를 안겨줄 복병 한두까지만 넣어두겠습니다. 이 마필가 엮이면 충분히 좋은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복승식이 한 40-50배 정도 예상되는 그런 막권으로 오경주는 좋은 환수를 한번 노려보는 배당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인기 마필들하고 엮여도 환수가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6라운드입니다. 3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죠. 마지막 선택입니다. 뒤에 있는 7경주와 8경주는 개인적으로 적중 자신합니다만 환수는 약간 다운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라운드로 환수가 좀 나오겠네요. 6라운드에서 좀 더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자, 배틀크라이가 비록 승급전입니다만 최근 기세가 워낙 좋아요. 승급전을 맞아서 부담 중량도 적절하게 다운되어 있고 강력한 상대로 희망가람이 57.5를 달고도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직전 너무 잘 뛰었죠. 그것도 편성이 아주 강해요. 상대적으로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배틀크라이, 희망가람. 하지만 7번 1번 이 막건으로 제가 승부하려고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모닝플라워, 박재희, 김혜선 이 부부 기수가 또 이번 경주를 좀 휘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전망이긴 한데 역시 제가 노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6라운드 일단 의지가 확인되는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는 아는 마방의 마필이 출격을 했고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충분히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의 의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쉽게 마무리될 흐름은 결코 아닙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특히 뭐 스타데로 같은 마필들, 파이어 매직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선전 여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1400이라면 레몬 불패의 기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가 작은 이 마필들의 공략 여부까지 현장에서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세 마리 가운데 한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1400 사이즈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 기세, 최근 성적에 따라서 그래프가 차이가 납니다만 들이댈 마필이 많아요. 충분히 갖다 댈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라운드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 5경주, 6경주 다 환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 7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입니다. 4등급 16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의외로 좀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올타임 레전드 벌교 마술사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마필 다 이제 순발력과 스피드에 강점을 지니고 있죠. 올타임 레전드는 직전 58을 달고 고전했는데 이번에 57.5, 0.5가 줄었습니다. 0.5가 줄긴 했습니다만 마필의 기량은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직전보다 경쟁력은 더 올라갔다. 부담 중량은 0.5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경쟁력은 한결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승기수의 어떤 무게감도 포함시킨다면. 올타임 레전드, 여기 원더풀 큐티가 출발 지점을 안고 있는데 플러스 1.5, 55.5. 자, 원더풀 큐티의 55.5, 올타임 레전드의 57.5, 이 두 마필을 비교했을 때 올타임 레전드의 57.5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부담 중량이 늘어난 원더풀 큐티가 조금 줄어든 올타임 레전드보다 이번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원더풀 그름 큰 대회에 연이어서 뛰고 일반 경주에 나오는데요. 큰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끌어내서 모르는데 너무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매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프에 비해서. 뭐 벌교 마술사, 소드마스터, 올타임 레전드, 캡틴 다이아, 일단은 이 마필들 위주로 공략 방향을 좀 그려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복병이 있다면 카우라인 정도. 공략의 중심은 벌교 마술사나 소드마스터가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왜? 올타임 레전드가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57.5라면은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은 될 수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또한 초반 선두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원더풀 큐티 치고 나갈 테고 벌교 마술사가 있고 발빠른 마필들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일단 올타임 레전드가 외곽 자리 못 잡고 빙글빙글 돈다면 또 한번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6번과 7번 이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선정을 하고 풀어가는 게 조금은 더 적절해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라스트 8라운드 2등급 20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스마트보스가 충마 역할은 해주리라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정말 아쉽게 3위에 머물렀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이 잘 뛰었습니다. 스마트보스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뭐 전개에서 약간의 좀 불운도 있었고요. 어쨌든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좀 내려왔고 해볼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스마트보스를 중심으로 한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퍼스트가 최근 기세가 너무 좋아요. 근데 58
부담 중량이 무려 6kg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하위군에서 뭐 중량을 무겁게 달고 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등급에서 58, 이건 뭐 58을 달고 들어온다? 그야말로 은하드 레벨이죠. 2등급에서는 그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더 무거운 중량을 달고 있는 마필도 있어요. 헌터 드래곤 다 인기마예요.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변수긴 한데 어쨌든 두 마필이 센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헌터 드래곤보다는 한진말 라스트 드래곤 두 마필이 병합훈련을 시도를 했고 헌터 드래곤이 근소한 우위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훈련할 때부터 부담 중량을 좀 맞춰주고 하긴 해요. 58.5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무겁게 달고 훈련합니다. 라스트 드래곤도 실전에서 충분히 극복을 하기 위해서 52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달고 훈련을 소화할 수도 있어요. 통상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 52를 달고 훈련보다 실전에서 한결 더 가볍게 달고 뛴다면 전 라스트 드래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19제 두 마필 이번 경적 키는 19제 두 마필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이고 58의 영광의 퍼스트 이 마필은 체저배당으로서 매력이 좀 확 떨어집니다. 뭘 당일 체저배당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두 마필 가운데 한두 개 체저배당이 되겠죠. 어쨌든 체저배당으로 공략하기에는 두 마필 다 58, 58.5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진말 중에서는 라스트 드래곤이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닥터 캡틴이 분명 이 마필 3세 때 보여준 대상 경주에서 뭐 큰 활약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잠재력 있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의외로 지금 정체가 된 모습이에요. 그 정체가 된 모습이 혈이 한번 뚫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은 아직 성장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박재희 기수와의 호흡인데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뭔가 좀 변화가 와주길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 가운데 한두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적절한 중량 백투더 레전드도 있겠고요. 장거리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배당이 좀 나온다면은 바쿠스나 이변이 발생한다면 루카스성까지도 충분히 이변이 발생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11번 중심으로 1번, 8번 다 매력이 없습니다. 두 마필은 쭉 내려버리고 6번 라스트 드래곤, 2번 닥터 캡틴, 5번 백투더 레전드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게 맞겠다 라는 제 판단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말씀드렸던 9번 바쿠스, 10번 루카스선 이 정도 변수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라스트 8경주 8라운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금요 8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후반부에 배당이 나올 만한 레이스가 좀 보이긴 합니다. 의외로 뭐 8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요. 5라운드, 6라운드는 분명히 환수가 좀 나와주리라 판단됩니다. 복병을 놓고 아예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6라운드는 아니네요. 6라운드는 축 놓고 들어가야죠. 자,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남아있는 시간 통해서 더 분석할 겁니다. 더 정리를 잘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도 뭐 금요경마는 적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팩트 있는 적중까지 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